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이 10.3%를 기록해 199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7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일제히 속보로 전해졌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소식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금요 초대석 시간에는요, 전업주부에서 당당히 제조업의 CEO로 성공한 한 여성 CEO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한때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설수록 강보합권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의 가장 큰 호재로 애플의 반등을 꼽았습니다. 전 거래일에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장 전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 맥컴퓨터 개발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고 또 중국의 일부 생산 라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는 계획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재료를 들자면 재정절벽 협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재정절벽 협상에 따라 뉴욕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했고 또 내년에는 세계 금융권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3% 오르면서 13,074.04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52% 오른 2,989선, 그리고 S&P 500 0.3%대 오르면서 1,413.94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어제 주요국 증시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운을 얻었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증시 무려 1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강보합권에서 5,901.42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0.31% 소폭 오르면서 3,601.65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7%나 급등하면서 7,534.54 나타내면서 장 마감지였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시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3% 가까이 올랐던 중국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고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81%의 상승세 보이면서 9,545.16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각각 2,029.24 그리고 22,249.81 나타냈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상승한 채 1,083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 시황과 관련된 이슈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일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11월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고용지표는 다음 주 열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9만 3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7.9%로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어제보다 0.7% 오른 278.8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1년 반 만의 최고치입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이 나란히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당분간 경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날 유럽 중앙은행은 12월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0.7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마이너스 0.5%, 내년에는 마이너스 0.3%로 내다봤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2013년에도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세계 경제 상황 개선과 그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로 내년 후반부터는 경기가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현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 2.4%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석보치 0.2%보다 0.1%포인트 깎인 수준으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성장률이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은 설비 투자 부진과 제조업 침체 여파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의 부진으로 4.8% 급락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 0.1%가 우리 경제 회복한 거냐는 회복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4%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1사에서 3, 4분기 누계로 본 그 성장률은 지금 2.2%입니다. 우리 연간 전망, 최근 전망치 2.4%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특히 가처분 소득 감소 등으로 저축률이 1.1%포인트 떨어졌고 투자율도 1.7%포인트 추락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하락 조짐입니다. 잠재 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지며 앞으로 경기 전망도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다만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0.9% 오르며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또 내년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이 10.3%를 기록해 199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프랑스 국립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은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24.9%로 증가세가 뚜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 2분기 실업률은 10.2%였습니다.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었으면서 프랑스가 실업률 10% 시대를 맞는 가운데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연말까지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금융지주사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본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금융지주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BIS 비율이 13.07%로 지난 분기보다 0.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 자기 자본 비율도 10.49%로 지난 분기보다 0.05% 증가했습니다. 대출 같은 위험 자산이 증가했지만 후순위 채권 발행으로 자기 자본이 많이 확대된 덕분입니다.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이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바젤3 때문입니다. 바젤3는 바젤은행에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바젤 협약을 강화시킨 것으로 기존의 BIS 자본 규제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본 적정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MF 때 요 BIS 비율이 낮아서 많이 퇴출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BIS 비율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합니다. 바젤은행에서 장기적으로 원하는 BIS 비율은 10.5%. 이미 모든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10.5%를 훌쩍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은행 대출 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대출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다트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강추위에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한때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위조 부품이 영광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에까지 발견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자 전력 예비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는 순간 예비 전력이 375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무한예고 수요 관리 및 민간 자가발전기를 추가 가동하는 등 총 243만 킬로와트의 수요 관리를 시행해서 이 같은 수요 관리로 예비 전력 400만 킬로와트를 4분 만에 회복해 전력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지는 않았지만 전력 당국은 하루 종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다 감사원 조사 결과 위조 부품이 사용된 원전이 영광과 울진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 두 곳에서까지 발견되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다만 울진 6호기가 어젯밤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다음 주 초면 최대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공급 쪽에선 추가될 것이 거의 없다며 강추위가 수일째 계속되거나 원전이 피크 시간대 고장나면 상시 비상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특수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공무원 김모 씨 등이 2010년쯤 인천시 발주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수주 대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 들어 11월까지 기업으로부터 모두 9,138억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2배를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이 목표한 것보다 많이 거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내년도 조사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영국 국세청과의 협상에서 올해 최대 1,000만 파운드 약 174억 원을 세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보고했습니다.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에 진출한 이후 총 30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도 860만 파운드의 법인세만 낸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타벅스가 굴복한 것처럼 보여도 1,000만 파운드는 이 회사가 벌어들인 총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관객 1억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최강식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배우 안성기 씨, 영화감독 임건택 씨, 피에타의 주역 조민수 씨 등 참석한 이들은 이날 행사는 핸드프린팅과 올해를 빛낸 한국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2012년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꼽힌 건축학 개론의 무료 상영도 이어졌습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산중공업 어떤 기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슈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 계열의 발전 플랜트와 담수 플랜트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겹쳤습니다. 수주가 부진했고요. 두산건설, 자회사 두산건설 이슈가 주가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달 사우디에서 연부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해서 올해 수주는 6조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연초에 약 10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0%에서 40% 정도 모자란 수준으로 수주를 했고요. 자회사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일산 제니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그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주요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엔진과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산증권 최근 증시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의 한 달 이상 이어졌고요. 6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히 좀 올라갔고요. 42,700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장에서는 어떤 모습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어제 기관이 순매수를 해준 점은 심리적으로는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향후 주가는 2013년의 수주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발전 사업 부분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나 해외 모두 좀 교착 상태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해외 쪽도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수주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호재 하나는 12월 중에 6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계획에 의하면은 석탄 발전과 복합 발전 쪽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쪽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경쟁은 치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표가는 높게 드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왜냐하면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산 제니스가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입주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내년 4월 가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목표가는 55,000원. 지금 현재는 반등 시의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두산중공업에 대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동양증권의 박준현 차장. 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예상했던 2.4%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을 비롯해서요, 국내 경제 이슈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박 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이른 시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오늘 성장에 대해서 지금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조간 신문들이 좀 앞다퉈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0.1%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보도된 걸 보면은
주로 이제 그 투자가 성장을 못해서 예. 성장이 얕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아직 그 재정 절벽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유럽도 뚜렷한 아직 그 합의를 못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우리 한국은 또 선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네. 기업들이 좀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지금 위축돼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작년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0.7% 예. 0.7%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지금 TV 보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성장률이 1%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체감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예.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 경기 어느 정도 나빠지는 것입니까? 경제 성장하고 체감 경기는 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보면은 체감 경기가 경제의 성장의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데 따라서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예.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장률은 타임 레그가 있어요. 예. 시차가 있거든요. 네. 대개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거니까 지금 봐서는 체감 경기는 조금 더 나쁘지 않냐 하는데 경제 성장 1%라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이 보통 한 5%에서 6% 과거에 성장할 때는 상당히 그 체감 경기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0% 정도라면은 예. 체감 경기가 더 심하죠. 심하게 나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이제 성장을 멈춘 듯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 것 그러나 같아요. 이제 분기별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이제 오차 범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봐서는 내년은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조금 호전되리라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한국은행도 그렇고 3% 이하는 안 내려간다 예.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내년에 지금 한국은행이 3.2% 예, 2%를 그렇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악. 예. 근데 이제 IMF는 이런 이제 한국 경제를 평하면서 한 3% 선이다 하고 평하면서 IMF는 그래도 한국은 괜찮다. 한국은 정책적인 정책을 쓸 만한 여유가 아직 있다. 예. 그런 이제 얘기를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직 한국의 금리가 3% 선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 더 떨어뜨릴 여유가 있다 하는 거하고 한국의 정부 부채가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30% 내외니까 예. 아직 정부에서 좀 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별로 걱정을 아직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서는 한국의 사정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경이 걸리는데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란 말이죠. 금리가 있고 금리 내년에 예. 더 인하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있죠. 예.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리가 한 2% 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는지요? 지금 사실 역시 은행에서는 대기업들은 또 자금 여력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돈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회손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좀 돈 빌려주기가 힘든 것 같고요. 예.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들에게는 돈 빌려주기가 두려운 것 같고
이러다 예. 보니까 사실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비관적이긴 한데. 금리를 내리면은 그래도 제일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는 게 주택, 예. 모기지 이런 데서 이제 영향이 가니까 역시 기업의 금리 부담이 적어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제에 이제 좋은 자극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부 가져가서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 관련된 것이고 예.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재정 정책이 있죠. 예. 이번에 1조 5천억 한은에서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소위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해주는 공급을 것이죠. 해주고 예. 그리고 좀 어려운 기업을 좀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차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채무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여유를 주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다그치지 않고 유예를 해주는. 그런데 은행에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재정 지원을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이제 금리라든가 그 외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네. 부동산 시장도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예,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꾸 조이지 않고 예. 조금 도래하는 이제 원리금 상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예해주고 예.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가계부채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도움이 되겠죠. 예. 해소반이 이제 좀 여유가 있게 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조금 높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심리도 그렇지만은 실제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니까 그러면서 좀 심리 호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곧 이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관한 또 네.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사실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네.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또 성장을 합니다만은 네. 내년에 일자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사실 경제 성장하고 직결이 되는데 일자리는 사실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일자리의 문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예, 예. 뭔가 하면 사람이 필요한 데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이 리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새로운 그런 IT 산업이라든지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에 사람의 훈련이 필요하고 리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조금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시장에서 그런 중소기업과 예. 대기업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건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예. 있는데 그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그러면. 근데 사실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첫째는 공정거래법. 예. 이 사실 제일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경쟁하는 중소기업. 그런데 공정거래법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통해서 대기업이 소위 자기 가족들한테 이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공정성으로 볼 때도 그게 사실 좋지 않는 관습이고 그래서 이 대기업이 그 관습을 없애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할 모양 아닙니까? 예, 지금 공정거래법 그게 이제 23조 예. 1항 7조입니다. 어떤 예. 내용이냐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인력, 부동산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지원 행위. 이걸 네. 이제
부정거래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이 현저히라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뭐 25%, 30%가 돼야 뭐 현저히. 이게 유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느 네. 기준이 현저한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뺀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이 더 낮아질 수가 그렇죠. 있겠죠. 시장 가격 이상으로 주고 산다든지 하면 이제 그건 좀 더 그 규제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홍 고문님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대기업의 여러 가지 그 혜택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실제 거래상에 그 탈세도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정에서 지적한 기업들이 현대 글로비스하고 SK CNC 이렇게 두 기업을 좀 지목을 하면서 이 법 개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자성을 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우리의 증시에 좀 외국 시장들이 많이 외국 기업들이 상장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를 들여다보면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이 많고요.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죠. 근데 큰 기업들이 좀 건강하고 큰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오기 위해서는 좀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그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좀 그 규제가 외국에 없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꺼려하는데 한국의 지금 입장에서는 한국의 증시는 사실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경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경쟁력이 너무 없죠. 없죠. 없는데 그러나 한국의 목적은 지금 중국의 기업을 조금 더 한국 자본시장에 유치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 주식이 상장이 되면은 중국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한국은 앞으로 중국하고의 그 자본적인 유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도 그걸 목표로 사람들도 많이 보내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그 걸림돌이 있으면 제거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잘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이 말하자면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말하자면 그 보충 역할을 해서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홍콩이 중국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이 동북아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적극 추진해서 그런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또 상장하는 기업과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 되게 국영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조직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국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가장 큰 곳이 자산이 한 5천억도 안 되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큰 자본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련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큰 데는 홍콩으로 가고 싱가포르에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먹튀들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된 필요한 규제들은 또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균형적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이런저런 국내 경제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간 7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일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육아와 일,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 CEO들이 더욱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250만 원으로 조그맣게 속옷 판매업을 시작하시다가 현재는 연 매출 40억의 작지만 아주 알찬 기업을 일구고 계신 여성 CEO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먼 파워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노아모드의 이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에 출연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오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옆에서 제가 이렇게 언뜻 뵙기는 네네. 저희 이웃에서 늘 뵐 수 있는 그런 푸근한 네네. 아주머니의 느낌이 나는데요.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오신 네네. 경영인이시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주부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일을 시작하신 거죠? 네네. 네, 그 과정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부업으로 예,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냥 조그만 꽃꽂이를 가르쳤어요. 꽃꽂이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분이 이제 방문 판매를 해보려고 예. 제품을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길래 예, 예. 제가요 예. 제가 한번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방문 판매를 하는 네네. 친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예. 시작을 하시다가 예, 결국 예. 그 길로 들어서게 되셨군요. 네네. 근데 이제 방문 판매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예. 실적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네네. 노하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좋은 제품을 이제 소비자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예. 이 부분 경험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많이 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예. 속옷이면 여성분들 속옷을 네네. 판매를 하셨겠네요. 네네. 그럼 속옷을 직접 사용하면서 체험하신 부분을 네네. 갖다가 고객과 나누면서 네네. 예. 예, 예. 그러면 파시면서 뭐 같이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입어보고 입혀주면서 아마 예. 거기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방문 판매를 하시다가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직접 디자인도 하시고 예. 생산도 하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직접 이제 제조업으로 또 뛰어들게 되신 그런 예.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직접 제조업에 뛰어든 거는 제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예, 예.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어떤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불편함과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뭔가를 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시던가요? 주로 근데 방문해서 판매를 네. 하시면 그 네, 네. 연령층이 거의 뭐 한 30대에서부터요. 예. 완전 60대 이상 실버까지. 예, 예. 다양한 고객층을 다양한 상대를 고객층을, 하셨는데 예,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좋고요. 네, 네, 네. 고객분들이 어떤 속옷을 네. 사용을 하시면서 네.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가요?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은 예. 입어서 편안하고 입어서 편한.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예뻐야 되겠죠. 예, 속옷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고급 원단으로 예.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거. 예, 그게 아마 접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쁘게 보이면서도 또 편해야 되고, 예, 예. 좋은 원단 사용해야 예. 되면서도 또 가격은 예. 낮춰야 되고, 네네.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제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제 해왔던 신뢰로서 예. 이 협력 업체들이 예. 많이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협력업체들과 같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원단을 이제 개발 의뢰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속옷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좀 속옷을 같이 보면서 디자인도 하면 홍보 효과도 되고 할 텐데. 예. 속옷 디자인을 하시면서 지금 네. 대표님께서 가장 중점 두고 계신 부분은 근데 저희 집에도 지금 네. 제 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네.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지금 70대 네. 분이시고 네. 저희 처는 이제 30대인데 네네. 저희 어머님과 처가 원하는 속옷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사실은 굉장히 고객층이 예, 존재하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소비자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속옷도 굉장히 그에 따라서 트렌드가 달라요. 예. 예, 색상도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급 제품을 개발하고 예,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각 나이대별로 질 좋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예. 예, 거기에 이제 부합되게끔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뭐 한 1년에 몇 종 정도의 속옷을 새로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시는지요? 저희가 거의 매일 디자인실에서 개발을 하니까요. 매일이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7, 8가지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업 규모가 작은데 지속해서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디자인해서 출시를 하다 보면 네네. 조금 결국 생산 쪽에서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한 번 어려움은 디자인해서 많이 팔아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
제품을 만들어서 반응이 좋은 제품들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는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시 찾는 제품이 저희 럭센스 제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지금도 방문 예.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유통 경로를 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지? 이제 예. 제가 이제 원단 이제 개발 의뢰해서 음. 만들어서 디자인까지 개발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직접 제조를 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음. 도매를 하세요. 예. 대표님 본인이 좋아하시는 속옷은 편한 속옷입니까? 어떤 속옷을 좋아하세요? 저는 편하고 예, 좀 예. 센스 있고요. 센스 있고. 예. 예. 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속옷 사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뭐 네. 전업주부이시다가 지금 네, 40억대 매출을 만드시는 기업에 네. 그런 CEO가 되셨다고 이렇게 제가 좋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네, 네. 사업해 오시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이제 주부다 보니까요. 예. 그냥 가정에서 뭐 꽃꽂이를 하고 그냥 지인들을 상대로 좋은 제품을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상표 등록권이나 이런 거를 몰랐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협력업체와의 소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상표 등록권에 대한 그 분쟁이 있어서 예. 그 부분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느꼈을 때는 제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상표 등록은 서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럭센스라는 상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상표 등록 뭐 등등 해서 네. 그 번호를 제가 10년 쓰다가 갑자기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예, 예. 제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당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그 기업을 경영하는 데 대한 네. 체계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바로 그냥 경험적으로 네, 네. 사업에 뛰어드셨다 보니까 네, 그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전업주부인분들 어떤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네.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시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나만의 브랜드를 일단 등록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네네. 중요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아이템을 잡고 네네. 그다음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네,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분쟁의 네네. 소지가 없을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이외에도 또 뭐 많은 사업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이유는 없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힘든 부분이 참 많죠. 지금 우리나라 예, 예. 실정에서는요. 예. 근데 저 여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식사나 대접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거래처와 점심 식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제품을 더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으로 예. 소비자들한테 보답하는 게 그게 제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여성 속옷만 제조를 남성 것도 하시고요. 네네. 보통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의상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런 네네. 의상 의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에게 어울릴 옷이 어떤 옷이다 하고 네네. 감이 오신다는데 네. 오늘 저랑 지금 한 5분 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딱 네. 보시면서 네. 어울리는 속옷 좀 이렇게 네.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너무 힘든 질문인가요? 아니요. 기본이 이렇게 잡히신 분이라서 예, 예. 더 많은 거는 필요하지 않고요. 예. 이제 기본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입었을 때 굉장히 요즘은 얇고 따뜻하고요. 입어서 편안하고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 옷 있죠. 그런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속옷 어떤 트렌드인가요? 요즘 속옷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보정 속옷이라든가 이런 예, 예. 것들이요. 예. 굉장히 몸매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요즘은 몸매도 드러나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소프트하고 편안한 느낌이 나도록 입어서 내 체형을 감싸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입어서 굉장히 편한 느낌을 만드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네네. 자제분들도 있으시죠? 네네. 자기분들은 어떻게 다 성장을 하셨나요? 네네. 지금 어떻게 자제분들 나이가 지금은 20대 후반이에요. 예. 그러면 한창 이제 자제분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네네네.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사실 육아하고 일하고 동시에 가져가시면서 네. 힘든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둘 다 이제 노력하는 게 참 힘들어요. 주부들은요. 그렇죠. 가정일도 저희 세대는 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몸은 힘들지만 이제 마음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본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아이들이 또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애한테 최선을 맞추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업을 잘 일구셨는데 네네. 20대 후반으로 장성한 자제분들이 네네. 이렇게 보면서 좀 네. 아쉬운 점이나 내가 지금 다시 그 나이에 이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예, 예. 사업을 했다면 네네. 이런 점들은 내가 조금 더 해줄 수 있었다든가 뭐 이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을 아껴서. 근데 잠 안 주무시는 분 치고는 피부가 예. 참 좋으시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네. 성격을 갖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걸 또 자제분들이 잘 받아들여 준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해외 론칭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네네. 계획을 가고 계십니까? 해외는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 이제 럭센스 브랜드가 좀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가 워낙 어려워요. 국내 시장도 좀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고 유통업체가 너무나 많고요. 진짜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이 순수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업체는 이제 뭐 유통하는 업체보다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내 제조업체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회사들이 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유통회사들이 지배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못된 구조이긴 한데. 저희 같이 이제 제조하고 디자인 개발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저희는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제조도 하면서 유통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 속옷하고 이제 디자인 개발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이어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디자인실하고 같이 이제 뭐 말레이시아든 상해든 출장도 다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수출에 심리를 기울이고 이제 해외 이제 바이어들하고 많이 지금 상담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수출은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는죠? 지금 수출은 이제 하지 않고 저희 제품을 이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판매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는 부합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주로 지금 공략하실 계획이시죠?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중국 쪽이나 중국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가 많이. 그리고 중국의 이제 속옷 시장에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제 한류 바람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화장품이라든가 속옷 같은 경우는 우리 한류의 좀 덕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대표님 오늘 뭐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적으로나 뭐 인생에 있어서 꿈이 많이 있으시죠? 같이 좀 나눌 수 있겠는지요? 네, 열심히 해야죠. 어떤 또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국내 유통하는 분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마켓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이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도약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사업 계속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노아모드예요. 이미 대표와 함께 주부 CEO입니다. 창업하는 과정부터 지금 성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근하고 계신 분들 많겠네요. 지금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CEO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요. 한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경력에 상관없이 늘 꿈을 안고 산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꿈을 갖는 것이야말로 삶의 동력이 되고 또 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꿈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